자, 원의 방정식인데, 자, 표준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표준형. 중심이 A코마 B고 반지름이 R인 원은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표준형을 배웠는데, 당연히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 일반형을 배울 거예요. 일반형. 원의 방식의 일반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입니다. 0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절씨를 좀 만들어서 표준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뭘 뜻하는지. 완전절씨 만들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필요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수가 4하고 9니까 12야. 그치? 아니, 13이야. 근데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2를 해줘야 되지. 그럼 넘어가면은 얘가 12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여기까지 되시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완전절씨 만들어주면 요렇게 되지. 표준이 만들어지죠? 반지름이, 아니,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12인, 2루트 3인 원의 방식이 나왔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죠? 아, 여기서 지금 얘가 왔잖아요. 중심이 요거 나누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치? 중심 좌표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중심 y좌표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 보고 그냥 중심 y좌표 맞출 수 있겠지. 나누기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 중심 뭐겠어요?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이. 반지름은요. 반지 길이는 거기 책에 나왔는데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고 나왔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외우는 건 언제 외우냐면은 직전 보충할 때쯤 외우시면 돼요. 사실 외울 필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얘를 숫자를 좀 더럽게 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숫자 아니라 문자를 더럽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 반지 길이를 구하기 어렵게 놓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쩌다가 나온 일이에요. 정말 그거는 정말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애들 내신 대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외울 필요 없다. 지금은 그냥 얘를 갖다가 완전절씨 만들면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원의 방식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x, y양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뭐 x 제곱 y 이런 항은 없다는 거야. 알겠지? x 2차, y 2차, x 1차, y 1차 상수 이렇게 쓰면 원의 방식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라 얘들아. 똑같이 생겼어도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 게 뭐가 돼요? 0이 되죠. 이거는 원이다, 아니다? 이건 원이 아니다. 그치? 이건 원이 아니다. 왜? 반지름이 없는데 무슨 원이야? 원은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지잖아. 그치? 이거는 점이다, 점.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입니다, 점.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볼게. 이번엔 14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나오죠. 그치? 맞아? 그러면은 보세요. 반지름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경우는 원이 아니다. 뭐 허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 반지름 값이 나올 수는 있어야 돼. 반지름 값이 나올 수는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럼 뭐가 돼? 얘를 넘겼을 때 이게 만약에 K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를 K라고 해볼게. 이번엔 K라고 볼게. 그건 얘 넘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근데 플러스 13이 되지? 이게 양수여야 된다. 자, 그래서 K는 13보다 작아야지 원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좀 볼게요. 어디 피냐면 60페이지 가볼게요. 60페이지. 예제 5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ay 마이너스 9는 0이네요. 얘가 중심의 좌표가 b, 마이너스 3이다. 중심의 좌표가 b, 마이너스 3이래. 반증기를 알을 때 a, b, r값 구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완전 제시 만드시면 되는데 중심 좌표는 얘가 여기다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4가 되겠네요.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뭐가 돼? 얘는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치? a는 그럼 3이네. 바로 잡아낼 수 있죠? 그치? 맞아요? 자, 그럼 만들어 보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그럼 얘네들 지금 없던 해인 거죠? 그치?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9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3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반지름 몇이야? 반지름은 루트 34고 a 값은 3, b 값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왔네.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다.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반지름이 존재하면 돼. 중심이 어떻게든 존재를 할 거고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 1이었을 거야. 그치? 반지름만 놔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완전 제시 만들어 보자. x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네.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없던 힘거든요. 마이너스, 자, 넘겨주자. 4분의 k 제곱 플러스 1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5 넘어오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양수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4분의 k 제곱은 4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죠. 그치? 4보다 크다. k 제곱은 16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넘겨줄게요. k 제곱 말 16은 0보다 큰 거고 인수분해 꼭 해봐야 되죠. k 말 4,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k는 말 4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다. 되셨죠? 6번 세 점을 지난 오늘 방정식.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을 구하시오. 사실 얘는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냥 요령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세 점이 뭐 0,0도 있고요. 5,1도 있고요. 6,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난다는 건데 얘는 학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얘는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학문적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점으로 원 하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은 얘를 풀려면은 미지수를 3개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봐봐. 일단 풀을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일단 일반형을 세워. 일단 일반형을 세우고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0이 있는 점부터 더 넣는 게 편해. 0이 있는 점. 0을 넣어봐. 0, 0 넣잖아요. 0, 0 다 되고 C가 남죠? 그럼 C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C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면 돼요. 5, 1 넣으면은 25 더하기 1 더하기 5A 플러스 B는 0. 그 다음에 6콤마에서 넣을게요. 36 플러스 10, 16이죠. 플러스 6A 마이너스 4B는 0이다 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안 풀게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일단 미술 3개 놓고 나서 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10년 정도 됐어요. 개정된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미술 3개 놓는 건 안 나와. 그전 미술 3개 놓는 반정식을 다뤘었어요. 1학기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푸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복잡한 계산 같은 거는 안 시키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아예 명시를 했어. 그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미술 3개 연립 방식은 풀지 않는다.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이 문제 계속 씻고 있거든요. 문제집들은. 그러니까 왜 씻는 이유는 이게 학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3개의 점이 원을 하나를 정의할 수 있다. 요 의미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얘는.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다시 58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이 나왔는데 사실 얘도 교과외예요. 교과서 내용이 아닙니다. 얘도. 근데 문제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얘를 또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충분히 안 풀어도 풀리는 문제들만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굳이 선생님은 이거를 내신 대비 10년 동안 하면서 내가 학군제서 내신 대비 하면서 난 이거를 문제 풀 때 말고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충분히 교과정으로 풀 수 있거든요. 설명은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교과 외니까 선생님 간단히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냥 소개만 넘어갈게요. 원이 2개가 있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하자. 이쪽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라고 하자.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두 원의 교점이 생겨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에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 하나를 정의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지? 방금? 3개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점 2개 있지? 나머지 한 점은 니네가 아무나 찍으면은 원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니네가 점을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3점 지나면 원이 나오고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여기 찍으면 찍을 때마다 새로운 원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치? 내가 꼭 안 그려줘도 알겠지? 그치? 실제로 뭐 그걸 본다고 치면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뭐 얘도 지나는 원도 있고 이렇게 지나는 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정의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는 직선 방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과 요령이 똑같은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는 얘도 어떤 x,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x, y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만나는 x, y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놨다가 선생님이 p, q로 할게. 이 점을 p, q로 할게.
그러다 PQ 넣으면 0 나올 거 아니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PQ 넣으면 0 나올 거 아니니.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PQ 넣으면 이쪽 0이고 PQ 넣으면 이쪽도 0이죠. K값 관계없이 0이 나오겠지. K값 관계없이. 근데 얘는 잘 보니까 뭐예요? X제곱, Y제곱, X 1차, Y 1차 상수로 이루어진 원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럼 얘가 이 원은 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PQ 넣었을 때 0이 딱 나와버리니까. 아시겠어요? 자. 뭐 모르겠는데요. 야,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어. 알겠지? 왜? 야, 이거 지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 참고로. 그 뭐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 이건 내가 위험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자, 이게 원래 이렇게 카페가 아니라 유튜브라서. 자, 근데 교과 외는 수능도 안 나오고 내신도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혹시라도 교과 외 내용을 알아서 풀수 문제 나왔다면 바로 신고해 버리시면 돼요. 그런 문제는. 그럼 바로 딱 제시험 봅니다. 알겠지? 자, 근데 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원의 방정식인데 어떤 원의 방정식이다? 지금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K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버리니까. 알겠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단 K는 마이너스이면 안 돼. 단 K는 마이너스이면 안 돼. 왜요? 마이너스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K가 마이너스이면은 X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돼버려. 그럼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지지. 그럼 원이 아니게 되지. 그럼 어떻게 나볼게요? AX 빼기 A-X니까 A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B-Y 플러스 C 마이너스 C-는 0. 야, 뭐가 됐어? 어떤 도형이 됐어?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뭐야? 직선이잖아. X와 L체가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이 직선은 뭘 뜻할까? 얘들아. 지금 여기가 지금 K가 마이너스 어떤 지금 이렇게 됐거든? 이 직선 뭐냐면은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공통현이라는 것은 이 하얀색 원 두 개의 원이 있잖아요. 그치? 걔네들이 공통하는 현이 여기 있잖아. 그치? 이 현을 이루는 방정식, 공통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되시죠? 넘어갈게요. 다시 아까 문제로 돌아와서요. 예제 7번, 62페이지로 와서 볼게요. 62페이지. 이 내용 갖고 문제 풀 거예요. 그럼 똑같아. 중학교 2학년 때 농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 문제 풀다 보면은. 근데 농도 문제 시험 문제 본 적 있어? 거의 없어요. 예, 선생님도 지금까지 내신 대비 하면서 3년, 4년 동안 중학교 2학년들 내신 대비 하면서 3, 4년 넘었나? 5, 6년 됐나? 근데 내가 막 애들 내신 대비 할 때 우리 원어 다는 친구들은 알지만 내가 강남국에 다 풀리거든요? 딱 한 번 나왔어. 내가 진짜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들 거 그 내신 대비 하면서 한 문제집, 한 시험장 한 50개 풀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딱 한 문제 봤어요. 농도 문제 나온 거. 자, 똑같아. 얘도 그런 식입니다. 안 나옵니다. 자, 1번. 하지만 알고는 있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Y는 0. 얘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이 빼면 된다 그랬지. 그치? 둘이 빼면 돼. 그럼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AX 잠깐만 마이너스 5죠. 그치? 자, 그러면은 AX
플러스 3y 여기 마이너스 5는 빼니까 플러스 5가 돼요. 그치? 이거야. 근데 이게 2콤마를 지난데 2콤마를 지나니까 2하고 1 넣으라는 얘기죠. 2a 플러스 3 플러스 5는 0.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지? 그치? 자, 외우기만 하면 돼. 외우기만 하면. 자, 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있어요. 얘들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식을 구하라. 얘들 교점 어떻게 구할 거야? 구하기 너무 빡세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 외워서 푸는 수밖에 없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고요. 이건 암기하시는 거고 1,1을 대입하자. 1,1을 지나니까 대입하자. 1, 2 넣을게요.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2 빼기 6 플러스 k 1 더하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그럼 몇이냐? 6 플러스 몇이에요? 2k는 0이군요. 그치? k는 마이너스 3.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3만 넣어주면 끝난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5x 플러스 3x인가요? 플러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양면 마이너스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길이의 비를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길이의 비를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역시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보자. A가 13,0이에요.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B가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AP와 BP의 비율이 3대 1이래. AP와 BP의 비율이 3대 1이래. 그런 점 하나 찾을 수 있죠. 여기가 P면은 AP와 BP의 비율이 3대 1 맞지 않아? 그치? 돼요? 근데 그런 점이 여기만 있겠어? 딴 데 또 있겠지. 그치? 딴 데 또 있겠죠. 어디 있겠어요? 3대 1인 점이니까 3대 요런 데도 나오겠네. 요런 데. 그치? 뭐 막 3대 1 뭐 대충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여기 3대 1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치? 이런 점들이 어딘가에 막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 좀 추적해보자. 이런 점을 추적해보자. 알겠지? 자, 이거 직선방식 맨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야. 이런 거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자취의 방정식. 즉, 저 x, y가 이거 어떻게 생겼을지 추론해 나갈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x, y로 할게요. 이 점을 추론해 나갈 거야. 너 누군지 내가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길의 비가 3대 1입니다. 여기서 얘가 3대 1이에요. 아시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요 길이의 제곱부터 볼게요. 요 길이의 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그리고 자, 요 길이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에요. 그게 지금
제곱이니까 9대 1이겠죠, 이번엔? 제곱했으니까 9대 1이겠지? 그치? 9대 1이다.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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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그럼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을 거 아니니? 9 x 제곱 플러스 9y 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과 같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얘를 갖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9x 제곱이죠? 여기 x 제곱 나오죠? 넘기면 8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8x 있죠? 그 다음에 얘 넘으면은 플러스 주겠는데 넘으면 마이너스 주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24x죠? 그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9니까 이거 9는 없어지네. 그 다음에 플러스 8y점이네요. 이것만 하면 되네. 끝났죠? 그쵸? 양변에 8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원의 방식 이거 원이네요. 그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이 원은 뭘 뜻하냐면은 중심이 2분의 3,0 2분의 3,0 중심이 여기쯤 있고요. 반지름이 2분의 3 반지름 2분의 3인 원이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 여기쯤 되겠네요. 요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뭐 이렇게는 안 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대 1, 3대 1 이렇게 되는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이름이 있는데 역시 이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좀 좋겠어요. 써놓을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름을 모르면 계속 까먹더라고. 물론 이름 알아도 까먹는 건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개념이 원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대를 유지한 점을 따라가면은 옛날에는 내분과 외분이라고 배웠는데 자, 얘는 사실 내분점이거든요. 얘하고 얘하고의 내분점, 3대를 내분점인데 내분점과 외분점의 지름의 양끝점에 대한 원이다 라는 내용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느 문제나 다 있어. 어느 문제에 다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었지? 그냥 3대 1에다 놓고 푸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바로 제곱했으니까 9대 1로 풀었어요. 자, 그래서 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똑같이 8-1번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